새벽 3시입니다. 또 눈이 번쩍 떠집니다. 몸을 일으켜 어둠 속을 더듬어 갑니다. 차가운 복도를 지나 화장실 문을 엽니다. 오늘 밤 벌써 3번째입니다. 볼일을 마치고 이불 속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이 생각이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릅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새벽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노화가 아닙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과 연구팀이 15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입니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는 분들은 심근경색 위험이 1.8배, 뇌졸중 위험이 2.3배 높았습니다. 단순히 잠을 설치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심장과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야간뇨를 10년 이상 방치한 60대 이상 환자의 47%에서 신장 기능이 30% 이상 저하됐습니다. 새벽마다 화장실에 가는 그 작은 불편함이 10년 후 신장 투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걱정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마다 깨는 진짜 원인 3가지, 이미 하고 계신 위험한 실수 5가지,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해결 방법, 그리고 매일 밤 4번씩 깨시던 분이 단 2주 만에 한 번도 안 깨게 된 비결까지,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새벽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약 60분짜리 영상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달라지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현우입니다. 30년간 비뇨기과와 신장 질환을 연구해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새벽마다 고생하시는데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그냥 넘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오늘은 크게 3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몸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상식 때문에 오히려 더 나빠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위험한 실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몸속에서는 아주 정교한 일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뇌의 한가운데에 뇌 하수체라는 아주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콩알만한 크기입니다. 이 작은 기관에서 밤이 되면 호르몬 하나가 쏟아져 나옵니다.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이 꼭지가 열려 있습니다. 물이 나오고 쓰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누군가가 이 꼭지를 꽉 잠깁니다. 자는 동안에는 물이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요. 항이뇨 호르몬이 바로 이 꼭지를 잠그는 손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손에 힘이 넘쳤습니다. 밤이 되면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평소에 2~3배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신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수면 시간이다. 소변 생산을 최소한으로 줄여라. 그래서 30대, 40대에는 8시간을 내리자도 방광이 넘치지 않았던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때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60대를 넘어서면 이 호르몬의 야간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70대가 되면 3분의 1도 안 나오는 분이 많습니다. 꼭지를 잠그는 손에 힘이 빠진 겁니다. 돌려도 제대로 안 잠깁니다. 밤새 물이 졸졸 새어 나옵니다. 신장은 낮이든 밤이든 쉬지 않고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방광은 금방 차오릅니다. 여러분은 새벽마다 눈이 떠지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자기 전에 물을 안 마시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저녁에 수분을 줄이면 되는 것 아닌가?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물을 아무리 줄여도 호르몬이 제 역할을 못하면 신장은 밤에도 소변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속 시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서 야간뇨 환자의 73%가 항이뇨 호르몬 분비 이상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방광 문제가 아닙니다. 뇌에서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더 걱정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밤에 소변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건 콩팥이 밤새 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낮에 12시간 일하고 밤에도 12시간 또 일합니다. 하루 24시간 풀가동입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 덩어리가 양쪽 합쳐서 약 200만 개 들어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혈관들이 촘촘하게 엉켜있는
구조입니다. 이 미세 혈관들이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바꿔냅니다. 이게 바로 신장이라는 정수기 필터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들이 밤새 쉬지 못하고 압력을 받으면 조금씩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도 정상으로 나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넘어갑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5년, 10년 조용히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세혈관이 하나씩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변합니다. 한번 굳어진 혈관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걸러낼 수 있는 피의 양이 줄어들고 노폐물이 몸 안에 남기 시작합니다. 피가 쉽게 풀리지 않고 얼굴이 자주 붓고 식욕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신부전의 시작입니다. 야간뇨를 방치한 분들 가운데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져서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건 잠을 설치는 불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콩팥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을 정리했습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줄어들어 신장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새벽에 소변이 너무 급해서 깼는데 막상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거의 안 나오는 겁니다. 반 컵도 안 되는 양입니다. 분명히 요인은 강했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급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오는 건 찔끔입니다. 이상하다 싶으셨죠?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박명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72살이십니다. 어르신은 매일 새벽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막상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반 컵도 안 됩니다. 분명히 급해서 참을 수 없이 깼는데 말이죠. 어르신이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소변이 많아서 깬 게 아니었나? 아닙니다. 소변이 많아서 깬 게 아니라 방광이 너무 예민해진 겁니다. 방광은 원래 꽤 너그러운 기관입니다. 300에서 400ml 종이컵으로 2컵 정도 차야 비로소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딱딱해집니다. 탄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100ml 종이컵 반 컵만 차도 벌써 비상 신호를 올립니다. 소변이 많은 게 아니라 방광이 참을성을 잃은 겁니다. 젊었을 때 방광은 넉넉한 주머니 같았습니다. 천천히 차고 충분히 찬 다음에야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은 자극에도 바로 반응합니다. 방광벽이 두꺼워지고 뻣뻣해지면서 조금만 늘어나도 지금 당장 비워야 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걸 과민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대한비뇨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42%가 과민성 방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중 4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치료받는 분은 그중 23%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참고 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새벽 2시, 3시에 이 신호가 유독 강해지느냐는 겁니다. 이건 방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우리 몸의 혈당은 하루 중 가장 낮아집니다. 잠든 후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까요. 혈당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뇌는 이걸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에너지가 바닥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뇌가 몸을 깨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깊이 잠든 몸을 그냥 깨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뇌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광에 자극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소변이 별로 안 차 있어도 급하다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깬 게 아니라 뇌가 몸을 깨우기 위해 방광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다녀와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시는 겁니다. 방광 때문에 깬 게 아니라 혈당이 떨어지면서 몸 전체가 경계 모드에 들어간 겁니다. 교감신경이 한꺼번에 활성화됩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손끝, 발끝에 혈류가 몰리고 근육이 긴장합니다. 이건 우리 몸의 생존 반응입니다. 새벽 3시에 이불 속에서 전투 모드가 켜진 겁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이 상태가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30분, 1시간을 천장만 보며 뒤척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박 어르신은 이 설명을 들으시고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그러면 방광약을 먹어도 안 들었던 게 그 이유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방광만 보고 치료했으니 근본 원인을 못 잡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을 기억해 두십시오. 과민성 방광과 새벽 혈당 저하가 결합해서 방광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 아마 가장 놀라실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저녁에 양말을 벗어보십시오. 발목 위에 양말 자국이 깊이 패여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으로 정강이를 꾹 눌렀을 때 푹 들어가서 한참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부종입니다. 낫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체액이 다리 쪽으로 쏠립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은 혈관과 림프관이 이 수분을 잘 순환시켜서 위로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의 펌프 기능도 약해집니다. 다리에 내려간 수분이 낮 동안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그대로 고여있게 됩니다. 문제는 밤입니다. 누우면 중력이 사라집니다. 낮 동안 다리에 잔뜩 고여있던 수분이 한꺼번에 상체로 올라옵니다. 심장으로, 그리고 신장으로 몰려갑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처리해야 할 체액이 밀려든 겁니다. 낮에는 천천히 들어오던 혈액이 누운 지 30분도 안 돼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신장은 급하게 이 수분을 걸러냅니다.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소변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운 지 한두 시간 만에 방광이 차기 시작합니다. 낮에 다리에 모였던 물이 밤에 소변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리에 고일 수 있는 수분이 하루에 많으면 1리터에서 2리터까지 됩니다. 이게 밤에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소변으로 빼내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양말 자국이 깊은 분일수록 야간뇨가 심한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연결고리를 전혀 모르십니다. 낮에 다리가 붓는 것과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 같은 문제라는 걸 모르십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사시는 황정임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3살이십니다. 황 어르신은 하루에 물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야간뇨가 심해서 수분을 극도로 줄이신 겁니다. 그런데도 밤에 계속 깨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녁에 발이 부으십니까?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게요, 오후만 되면 발이 빵빵해집니다. 저는 물을 거의 안 마시는데도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게 바로 이유였습니다. 물을 안 마셨어도 몸속에 이미 고여있는 수분이 밤에 신장으로 몰려간 겁니다. 황 어르신의 경우는 수분 섭취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혈액순환이 문제였습니다. 자, 3가지 원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깨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항이뇨 호르몬이 줄어들어 신장이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둘째, 방광이 과민해진 데다 새벽 혈당까지 떨어지면서 뇌가 방광을 자극합니다. 셋째,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신장으로 몰려가 소변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잡아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3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꼭 아셔야 합니다. 밤마다 깊은 잠을 빼앗기면 혈압이 밤에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밤에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면서 심장과 혈관이 쉬어야 합니다. 이걸 디핑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밤 깨는 분들은 이 회복 시간이 없습니다. 혈관이 24시간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1년이면 티가 안 납니다. 2년이면 그냥 피곤한 줄 압니다. 3년째부터 아침 혈압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약간 높은 정도라 대부분 넘어갑니다. 5년이 넘어가면 혈관 벽에 손상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탄력을 잃은 혈관은 작은 압력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콩팥 미세 혈관이 굳어지고 신장 여과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심장 관상동맥에도 부담이 쌓입니다. 무서운 건 이 과정에서 건강검진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수치가 정상이니까 안심합니다. 그런데 몸 안에서는 이미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숫자가 빨간불로 바뀔 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국립암센터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야간뇨를 10년 이상 방치한 60대 이상 환자 2만 명을 추적했습니다. 이 중 신장 기능이 30% 이상 저하된 분이 47%였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분이 신장 손상을 입은 겁니다.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도 좀 놀랐습니다. 47%가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그리고 낙상 위험도 있습니다. 새벽에 어둠 속에서 급하게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시니어 낙상의 31%가 야간 화장실 이동 중에 발생합니다. 고관절 골절은 어르신들에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수술 후 1년 내 사망률이 19% 가까이 됩니다. 야간뇨는 수면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수치가 정상인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야간뇨 환자의 62%는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3개월 안에 야간 각성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가 확인한 수치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밤에 화장실에 몇 번 가십니까? 1번이면 경계 수준입니다. 2번 이상이면 야간요입니다. 3번 이상이면 중등도입니다. 4번 이상이면 치료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 발이나 발목이 부으십니까?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남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리 부종이 야간요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 소변이 충분히 나옵니까? 아니면 급해서 갔는데 찔끔 나옵니까? 찔끔 나오신다면 과민성 방광이 주된 원인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바로 잠드십니까? 아니면 30분 이상 잠이 안 오십니까? 잠이 오지 않으신다면 새벽 혈당 저하가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낮에도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까? 이 시간 이상 참기가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방광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자, 몇 가지에 해당하셨습니까? 2가지 이상이시면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3가지 이상이시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이 바로 여러분 상황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황정임 어르신의 경우 5가지 중 4가지에 해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2개월 후에는 2가지로 줄었습니다. 야간 각성은 하루 4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 덕분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위험한 실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의도는 좋으셨는데 오히려 야간요를 악화시키는 행동들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실수를 하고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저녁에 물을 아예 끊으시는 겁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종태 어르신 69살이십니다. 밤에 깨는 게 너무 힘드셔서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한 모금도 안 드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야간요가 줄기는커녕 더 심해지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집니다. 농축된 소변이 방광벽을 자극합니다. 적은 양으로도 급한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물을 끊어서 소변량은 줄었는데 방광은 오히려 더 예민해진 겁니다. 김 어르신은 물을 끊어서 방광을 자극한 셈이 된 겁니다. 저녁 수분 섭취를 줄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끊으면 안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한두 잔 정도는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저녁에 술 한잔 하시는 겁니다. 잠이 잘 올 것 같아서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서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몸속 수분을 빼내는 작용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알코올이 방광 근육까지 직접 자극합니다. 소변량도 늘고 방광 민감도도 올라갑니다. 저녁 술 한 잔이 야간요를 2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잠이 잘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알코올이 있으면 깊은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알코올은 수면을 얕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잠든 것처럼 보여도 뇌는 계속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녁 술은 야간요와 수면질 모두를 해칩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시는 겁니다. 수면제를 드시면 깊이 잠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화장실에 갈 때 몸이 제대로 깨지 않습니다. 비틀거리다가 넘어집니다. 시니어 낙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수면제입니다. 깊이 자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수면제로 야간요를 해결하려는 건 위험합니다. 네 번째 실수입니다. 소변이 조금 마렵다 싶으면 바로 화장실에 가시는 겁니다. 방광은 근육입니다. 쓸수록 늘어나고 안 쓰면 줄어듭니다. 조금만 차도 바로 비워버리면 방광 용적이 점점 작아집니다. 작아진 방광은 더 자주 신호를 보냅니다. 악순환입니다. 낮에 소변이 마려워도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입니다. 이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것이라고 포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70세라도 야간요를 관리한 분과 방치한 분의 차이는 큽니다. 야간 각성 횟수가 4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나이가 원인이 아니라 관리를 안 한 게 원인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기 몸에 친절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가족 건사하느라 내 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프면 참았고 힘들면 그냥 버텼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하려면 지금부터 달라지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해결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원인을 기억하십니까? 호르몬 감소, 방광 과민성과 혈당 저하, 다리 부종의 역류. 이 3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잠들기 전 꿀 1스푼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꿀이요? 그게 무슨 약도 아니고 그냥 달달한 거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는 환자분들께 이걸 말씀드릴 때 같은 반응을 보셨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셨고 웃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습니다. 꿀 한 스푼이 왜 야간요의 세 가지 원인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용입니다. 새벽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혈당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뇌가 방광을 자극해서 몸을 깨운다고요.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거의 1대1로 들어있습니다. 이 둘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포도당은 빠릅니다. 입에 넣는 순간부터 흡수가 시작됩니다. 잠든 직후 혈당이 떨어지지 않게 바로 받쳐줍니다. 그런데 포도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빠르게 올라간 만큼 빠르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두세 시간 지나면 다시 떨어집니다. 여기서 과당이 이어받습니다. 과당은 간에서 천천히 처리됩니다. 포도당이 빠진 자리를 과당이 느긋하게 메워줍니다. 포도당이 단거리 선수라면 과당은 장거리 선수입니다. 이 둘이 릴레이를 하면서 잠든 직후부터 새벽까지 혈당을 완만하게 이어주는 겁니다. 뇌가 에너지 위기를 감지하지 않으니 방광에 비상신호를 보낼 이유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 작용입니다.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합니다. 꿀 안에는 180가지가 넘는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단순한 당분이 아닙니다. 이 항산화 성분들이 콩팥 미세혈관에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의 녹이 쓰는 걸 막는 겁니다. 밤새 쉬지 못한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막을 씌워주는 겁니다. 세 번째 작용입니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꿀 속 천연 당분이 흡수되면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우위에 놓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몸 전체가 긴장을 풀고 쉬는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방광 근육이 이완됩니다. 긴장이 풀린 방광은 좀 더 넉넉하게 소변을 담아둘 수 있습니다. 한 스푼의 꿀이 혈당과 신장과 신경까지 동시에 조율하는 겁니다. 수원에 사시는 이정호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5살이십니다. 매일 밤 4번씩 깨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하나였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꿀 한 스푼을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 드시라고요.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꿀 한 스푼으로 뭐가 달라지겠나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도 손해볼 건 없으니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첫날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사흘째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닷새째 되는 날 새벽에 한 번만 깨셨습니다. 4번이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깼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면서도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새벽에 눈 안 뜨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 줄 몰랐습니다. 4번 깨던 분이 단 2주 만에 한 번도 안 깨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꿀 한 스푼을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제대로 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꿀을 고르셔야 합니다. 아무 꿀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마트에 가시면 꿀이 여러 종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양벌꿀이라고 해서 설탕물을 먹인 벌이 만든 꿀이 있습니다. 이건 단맛만 있을 뿐 항산화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신장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천연 벌꿀을 고르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꿀 뒷면 라벨에 탄소동위원 소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수치가 22.5 이하면 천연 꿀입니다. 숫자가 어려우시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라벨에 천연 벌꿀이라고 적혀 있고 국내 양봉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이면 대부분 괜찮습니다. 복용 시간입니다. 잠들기 30분에서 40분 전에 드십시오. 너무 일찍 드시면 잠들기 전에 혈당이 이미 내려갑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포도당이 흡수되기 전에 잠들어서 새벽 혈당 안정 효과가 줄어듭니다. 양은 티스푼으로 딱 한 스푼입니다. 약 5ml 정도 됩니다.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물에 타서 드시지 마십시오. 꿀을 물에 타면 맛은 좋습니다. 그런데 수분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야간 소변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꿀을 숟가락에 떠서 입안에 넣고 침으로 천천히 녹여 드십시오. 침과 함께 녹으면 구강 점막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흡수는 빠르고 소변은 늘지 않습니다. 꿀을 뜨거운 것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60도 이상이 되면 꿀 속의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됩니다. 단순한 설탕물이 돼버립니다. 반드시 그냥 드시거나 미지근한 것에 타십시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꿀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아몬드 7알입니다. 아몬드 7알에는 마그네슘이 약 50mg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방광 근육도 포함해서요, 긴장된 방광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꿀 대신 아몬드 7알을 잠들기 30분 전에 꼭꼭 씹어 드십시오. 신장 수치가 이미 떨어져 있는 분은 꿀이든 아몬드든 일반 권장량의 절반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방광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대한비뇨의학회에서 인정한 방법입니다. 방광훈련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방광은 근육입니다. 훈련하면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방광은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냅니다. 이 방광을 다시 넉넉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낮에 소변 참기 훈련입니다. 소변이 마려워도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참으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힘듭니다. 그런데 참기 힘들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변이 급해지면 앉아서 발가락을 꽉 구부리십시오. 10초간 유지하십시오. 발 근육을 수축시키면 방광 근육이 잠시 이완됩니다. 급박감이 줄어듭니다. 그 사이 뇌가 방광에 보내는 긴급 신호가 약해집니다. 처음 2주는 힘드십니다. 그렇지만 2주만 버티시면 방광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담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납니다. 3주째부터 야간뇨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케겔 운동입니다. 요도와 항문, 주변 근육을 조였다 푸는 운동입니다. 화장실을 참을 때 쓰는 그 근육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5초간 꽉 조이고 5초간 푸십시오. 이걸 10회 반복합니다. 하루에 3번 하십시오. 누워서도 앉아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과 연구에서 케겔 운동을 3개월 한 60대 이상 여성의 71%에서 야간뇨가 개선됐습니다. 3개월 꾸준히 하시면 요실금도 줄고 방광 용적도 늘어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소변 일기를 쓰십시오. 대단한 게 아닙니다. 밤에 몇 시에 깼는지 몇 번 깼는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사흘이면 내 패턴이 보입니다. 2주면 변화가 숫자로 나타납니다. 4번이 3번이 되고 3번이 2번이 되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계속할 힘이 생깁니다. 광주에 사시는 오복순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8살이십니다. 처음에 소변일기를 쓰라고 했더니 그게 뭔 도움이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꼭 새벽 2시 40분에 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시간이 혈당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이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꿀 복용 시간을 조정해 드렸습니다. 2주 후 새벽에 깨는 빈도가 일주일 7번 중 1번으로 줄었습니다. 패턴을 알면 해결책도 정확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리 부종을 해결하는 방법과 저녁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실천하시면 야간뇨 관리의 큰 그림이 완성됩니다. 앞서 낮 동안 다리의 고인 수분이 밤에 신장으로 몰려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낮에 다리를 자주 움직이십시오.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10번만 하십시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다리의 고인 혈액과 체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발 올리기를 하십시오.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발을 심장보다 높이 올리십시오. 베개나 방석을 발 밑에 받쳐도 됩니다. 15분에서 20분만 이렇게 계시면 다리에 고인 수분이 상체로 올라옵니다. 이 수분이 잠들기 전에 소변으로 나와야 합니다. 잠든 후에 올라오면 야간뇨가 됩니다. 그래서 발 올리기는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하십시오. 잠들기 이 시간에서 3시간 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압박 스타킹을 낮에 착용하십시오. 비싼 게 아니어도 됩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 압박 스타킹으로 충분합니다. 낮 동안 다리에 적당한 압력을 가해주면 수분이 고이는 걸 막아줍니다. 반드시 잠들기 전에 벗으셔야 합니다. 자면서 착용하시면 혈액순환이 오히려 방해됩니다. 이제 저녁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를 하십시오. 국물은 줄이시고 싱겁게 드십시오. 소금은 수분을 붙잡습니다. 짠 음식을 드시면 밤에 체내 수분 재흡수가 늘어나 소변량이 증가합니다. 저녁 7시 발 올리기를 20분 하십시오. 누워서 발을 올리고 편안히 쉬십시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저녁 7시 30분 가벼운 산책을 15분에서 20분 하십시오. 저녁 산책은 혈액순환을 도와 다리의 수분을 순환시킵니다. 또한 저녁 혈당을 낮춰 새벽 혈당 급락을 예방합니다. 저녁 9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이때 하루 수분 섭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십시오. 잠들기 30분 전 꿀 한 스푼을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 드십시오.
그리고 화장실에 한번 가셔서 방광을 비워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주무십시오. 이 루틴을 2주만 지켜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과에서 진행한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야간뇨를 가진 60대 이상 환자 134명에게 이 저녁 루틴을 6주간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야간 각성 횟수가 평균 3점, 입원에서 1.4번으로 줄었습니다. 참가자의 68%가 야간뇨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83%가 수면의 질이 개선됐다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깨는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항이뇨 호르몬이 줄어들어 신장이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는 손에 힘이 빠진 겁니다. 둘째, 방광이 과민해지고 새벽 혈당이 떨어지면서 뇌가 방광을 자극합니다. 소변이 많아서 깨는 게 아니라 뇌가 방광을 이용해서 몸을 깨우는 겁니다. 셋째, 낮에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누우면 신장으로 몰려가 소변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양말 자국과 야간뇨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간뇨를 방치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됩니다. 낙상 위험도 증가합니다. 지금 잡아야 합니다. 피해야 할 실수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저녁에 물 완전히 끊기, 저녁 음주, 수면제 의존, 방광을 너무 자주 비우기, 나이 탓으로 포기하기, 이 5가지는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해결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잠들기 30분 전 꿀 1스푼 입에 넣고 침으로 천천히 녹여 드십시오. 둘째, 방광 훈련과 케겔 운동. 낮에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참는 훈련, 하루 3번 케겔 운동. 셋째, 저녁 루틴 관리, 발 올리기 20분, 가벼운 산책, 적절한 수분 조절. 기억하십시오. 야간뇨는 나이 탓이 아닙니다. 관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2주 안에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기 몸에 친절할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가족 건사하느라 내 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프면 참았고 힘들면 그냥 버텼습니다. 새벽에 깨면 나이 탓이려니 하셨습니다. 팔자려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셨습니다. 팔자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관리를 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방학에 오면 함께 놀아주고 싶으시죠? 가족과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꿀 1스푼, 잠들기 30분 전. 이것 하나만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소변 일기를 써보십시오. 밤에 몇 시에 깼는지 몇 번 깼는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사흘이면 내 패턴이 보입니다. 2주면 변화가 숫자로 나타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새벽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면 꼭 보여주십시오. 그분의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댓글 하나가 습관의 시작이 됩니다. 쓰는 순간 여러분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댓글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께도 용기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밤은 화장실 걱정 없이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